그래서 지금 통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녀를 보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검정 역사 교과서 얘기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조선이나 M4 세대 이런 거짓말에 선동되어서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 중독에 걸리는 이런 다음 세대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역사관을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북한의 가장 문제점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약속은 항상 북한이 먼저 파기해왔습니다. 예를 몇 개 들자면 대한민국 역사는요, 자유세력과 반자유세력의 투쟁으로 형성된 짧은 역사입니다. 통일 대박 완성의 길, 이 책인데요. 이 책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요즘 새벽에는 아주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12.7 연합 예배 끝나고 처음으로 직녀를 찍게 됐는데요. 많은 영적 기류들이 변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는데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그런 시간들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에서 애프터 12.7 100대 기도문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영적 기류들이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런 모든 기류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교훈을 만들어 주신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태국에 잘 다녀왔는데요. 태국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많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검정 역사 교과서 얘기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지난한 싸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바른 관점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또 여기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생겨났을 때 그런 일들이 또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역사를 배우지 않고서는 올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길러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전 세계에서 1% 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헬조선이나 M4 세대 이런 거짓말에 선동되어서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 중독에 걸리는 이런 다음 세대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역사관을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복음, 이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 정체성과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7번째 이슈까지 하고 오늘 8번부터 가겠습니다. 8번째는요.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소를 폭파했다. 이것이 명시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네 군데에서 서술되었고 5군데에서는 빠졌습니다. 국제관계든 개인관계든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사회 다수가 신용카드를 쓰고 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카드 제도가 유지될 수 없겠지요. 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사회부터 부족 간의 언약, 동맹, 개인 간의 약속 이런 것들은 생명처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이 사회가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질서를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문제점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약속은 항상 북한이 먼저 파기해왔습니다. 예를 몇 개 들자면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핵화 약속을 하고 파기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92년에는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핵을 만들기 시작했죠. 1994년에는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이 합의를 했는데요. 2022년 10월에 당시 미국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해 보니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요 9.19 공동성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해서 또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0년 6월 16일에 남북 공동연락소 사무소도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것이죠. 우리 국민의 세금 600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굴력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순순히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남한 사람들의 자유만 더 통제했죠. 이럴 때 윤 정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건드리면 그에 상응하도록 응징하겠죠.
우리는 국방에 대해서 아주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항상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 두개 국가론, 이제는 통일하지 않겠다, 적화 통일도 싫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북한 정권은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군병력을 파병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생태 같은 자식들을 팔아서 러시아에서 공군력 기술, 핵기술, 군사력 강화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이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력을 강화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핵기술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공위성 기술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은은요, 일단 남한이 목표입니다. 미국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남한을 자기 수중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불쌍하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방력을 스스로 강화해야 합니다. 군력적으로 북한의 햇볕 정책을 쓸 때 북한은 또 기만적,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마음껏 속이겠죠. 북한 주민은 더 궁핍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과서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계심과 기만 전술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죠. 교과서 안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화가 도를 지나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유보금통일이 되어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다 같이 망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렬을 보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9번째는 저번 시간에 한번 다루었고요. 10번째는 한강희 기적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었습니다. 한 군데 출판사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해냄 에듀네요. 여기는 왜 안 넣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기초를 마련했다며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는 GDP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역사는 부인하고 싶어도 서울만 가도 한류만 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11번째 촛불 집회는요, 우리나라의 씻을 수 없는 근대 역사의 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정권이 군중심리와 집단 광기를 이용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기가 그 대통령 자리를 탈환한 아주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모세의 부재, 한국교회의 부재가 우중은 금송아지로 이끈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을 교과서에 올바르게 넣어서 꼭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과서는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광주 5.18 사건, 제주 4.3 사건, 요순 반란 사건, 이 세 가지를 시간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수많은 자료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도 하고, 또 우리 매노라 통일선교에서 하는 대과색 프로그램 역사 강의에 신청도 등록도 해주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해보자면요, 제주 4.3 사건이 맨 처음입니다. 제주 4.3 사건은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남한 단독 선거를 제주에 포진하고 있던 남노당 세력들이 반대한 사건입니다.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제주 4.3 사건을 통해서 2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98명만 선출하여서 재헌국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은 제주 4.3 사건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있었던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 그 안에 공산당 프락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6.25 전쟁 전에 군대 안에 공산 잠입 세력들이 숙군되고 6.25 전쟁 때는 제대로 하나 되어서 싸울 수 있었던, 사실은 너무너무 아픈 사건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광주 5.18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쉬쉬합니다. 광주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을 입을 막았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잠시 정확하게 말씀해 보자면 6.25 전쟁 이후에 이 남쪽에 잔존하던 공산 세력들과 북한 공산 침투조들이 합작해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반란 폭동 사건이었습니다. 절대 민간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던 대학생 600명이 한날 한시에 한 곳에 모여서 4대의 장갑차와 370여 대의 군용 트럭을 탈취해서 17개의 비밀 무기고를
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4시간 안에 털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시면 대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4시간 만에 600명이 갑자기 모여서 4대의 장갑차 370여 대의 군용 트럭을 훔쳐서 17개의 비밀로 되어 있는 무기고를 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공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는요, 자유세력과 반자유세력의 투쟁으로 형성된 짧은 역사입니다. 그 전에는 전제군주제였기 때문에 평민들에게 사유재산이나 자유, 개인의 행복, 추구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은요, 한반도 역사상 가장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한 개인이 존중받는, 특별히 여자나 아이들이 이렇게 존중받는 나라에서 처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피 흘려 싸우고 전투하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 건국에 함께 하신 자유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 인사를 제가 오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모두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이 성경이 자신들의 역사책이고 이것을 평생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또 없이 200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역사 교과서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을 바른 관점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래야지 밝아지고요, 통일이 되었을 때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매노라 통일선교회 대바세 역사 강의를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매주 더 자세한 강의와 나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할 수 없고요, 내년 시즌 12에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방콕에 다녀오면서 접한 소식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창민 경제학 박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통일 대박이라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통일 대박 완성의 길,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좀 그렇게 세련된 책은 아닌데 제가 이 강의를 듣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저랑 사진도 찍었는데 올려주실래요? 미국 법학과 경제학 이런 학문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박사님인데, 경제학자다 보니까 통일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을 했더라고요. 통일이 왜 대박인지 실질적인 수치들을 보여주니까 아주 유익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직녀의 관점에서 풀어내서 한 번 더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과 또 여러분이 주위에 이 통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진의 여왕은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데 전력하기로 약속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